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울산시장 선거 단일화와 관련한 조국혁신당 황명필 울산시당위원장의 입장문을 발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울산시민 여러분, 그리고 불안한 마음으로 울산을 지켜보고 계신 전국의 민주시민 여러분, 조국혁신당 울산시장 후보였던 울산시당위원장 황명필입니다. 사전선거가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역대 모든 선거에서 사고를 친 보수 진영은 후반에 결집했습니다. 부끄러워서 차마 지지한다고 말하지 못했던 보수 성향 유권자들은 어떻게든 작은 빌미를 찾아서 투표할 이유로 삼아 결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민주진영은 그 빌미를 주지 않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민주당의 후보들은 늘 보수정당의 후보들보다 도덕적 우위에 서 있었는데 전국의 이목이 쏠린 평택에서는 그러지 못한 상황이 선거판을 흔들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잘하고 있을 뿐이지 저런 문제도 정당화하는 민주당이 국민의힘보다 나을 게 뭐 있냐는 논리가 먹히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지지율을 제대로 받아먹지 못한다면 격전지에서의 아쉬운 패배가 늘어날 것입니다. 이래서는 안 됩니다. 그러한 패배가 생기는 것은 국힘 제로를 제1목표로 한 조국혁신당의 선거 원칙에도 부합하지 않습니다. 저는 울산에서 우리 당이 설정한 목표인 국힘 제로를 이루기 위해 후보직을 사퇴했습니다. 민주당과 진보당의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고 한치의 양보도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시민들 앞에서 한 약속을 지켜야 한다며 단일화에 합의하고 후보직을 던졌습니다. 비단 저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많은 조국혁신당 후보들이 그랬습니다. 저희 희생이 마중물이 되어 민주당과 진보당의 합의가 극적으로 이루어졌고 양당으로부터 감사 인사를 받으며 이제 공동의 승리가 목전이라는 생각에 뿌듯했습니다. 그렇기에 갑작스러운 단일화의 파행은 제게도 큰 충격입니다. 무엇보다도 시민들께 어떻게 보일지가 가장 큰 걱정이었습니다. 다행히 민주당과 진보당, 김상욱 후보와 김종훈 후보도 같은 생각임을 확인했습니다. 어제 저녁 양당으로부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서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제가 어느 정도 역할을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다만 단일화를 약속했던 3명의 시장 후보로서의 상징성, 민주진보 3당의 시당 위원장으로서의 대표성, 그리고 20년간 지역에서 활동하며 확보한 양당 모두로부터의 신뢰, 이 자산을 담보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은 드릴 수 있습니다. 이 기자회견을 마치고 즉시 두 후보와 시당 위원장들을 만날 것입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해 단일화를 이루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원칙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시민들 앞에서 한 단일화의 약속은 지켜져야 합니다. 당리당략을 내세우지 않겠다고 했던 발언들도 지켜져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서로를 탓하기보다 해결을 위해 어떻게 할 것인가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상처와 원망하는 마음은 역사의 도도한 흐름 앞에서는 작은 것입니다. 양당에는 오직 시대정신과 울산 시민의 삶만을 생각하며 협상에 임하자는 제안을 드리고 시민들께는 과정상의 우여곡절보다 울산의 미래를 위한 선택만을 생각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후보님들 간의 입장차가 좀 많이 다른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김상훈 후보님 같은 경우에는 아침 라디오에서도 차라리 단일화가 안 되더라도 민주진보 진영이 이길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설득하실지가 좀 궁금합니다. 이 김상욱 후보가 그렇게 얘기하신 것은 이제 여론조사의 수치를 바탕으로 말씀을 하신 것이고요. 근데 이제 김상욱 후보도 그래도 단일화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된다는 입장은 뭐 제가 확인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최악의 상황을 가정했을 때 그러면 선거를 포기할 것이냐. 어쨌든 당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서 이렇든 저렇든 이겨내야 하지 않느냐라는 의지를 반영한 것이 아닐까 그렇게 추측합니다.
그래서 이제 입장 차이라는 것이 지금 뭐 상당하죠. 그래서 이제 진보당은 그 이쪽 조사는 다 끝나지 않았고 한쪽 조사는 끝난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그냥 열면 될 것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 이제 그 민주당 김상욱 후보 입장에서는 그 시민들의 의사가 왜곡되지 않는 그런 단일화를 처음부터 얘기를 했는데, 이게 이제 들어온 제보가 국민의힘에서 매우 조직적으로 이렇게 지금 역선택을 하라는 지시가 내려가고 그런 것들이 제보로 들어오면서, 아니 이렇게 되면 국민의힘 결국은 우리 쪽을 찍지 않을 사람들의 의사가 반영돼서 후보가 결정되고 그 결과로 이제 패배까지 이루어지면 안 되지 않느냐라는 입장인 것이고, 그래서 이제 현실과 이제 명분 이 사이에서의 어떤 조율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의지죠. 이미 민주당에서는 27일, 28일 안심번호를 받았으니까 역선택 방지 조항에서 그 여론조사 다시 진행하자 그 입장이고, 진보당에서는 이제 그걸 받아들이지 않았다라고 이제 김상욱 후보는 아비오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네. 이거 관련해서 뭐 진보당이 그 김상욱 후보의 제안 수용을 한다던가 아니면 뭐 중간에서 이제 최호 의원님께서 조율을 어떤 식으로 중재를 하실지. 그래서 이제 제가 그 기자회견문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어느 정도의 역할을 할 수 있을지는 저도 자신하기가 어려운 것이, 우리 앞에 이제 그 KBS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입장 차이가 워낙에 큰데 서로가 조금 더 양보를 하지 않으면 이거 좁혀지지 않는 것 아니냐 하는 우려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근데 어쨌든 그 부분에서 저에게 이 부분에서 좀 도움이 필요하다라고 양측에서 다 얘기를 하셨을 때는 그래도 의지가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진보당의 입장은 뭐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어쨌든 그러한 불리한 조항이 들어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이제 처음에 이제 합의가 다 된 것이 아니냐라는 뭐 그 진보당의 입장은 뭐 충분히 그럴 수 있는 것이고, 이제 김상욱 후보 측에서는 이제 이거를 합의하고 이제 통상적인 정도의 역선택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이제 합의를 하고 나서 그 투표에 들어가기 며칠 전에 이제 여론조사가 발표가 되면서 이제 김상욱 후보로 단일화가 되면 이제 다 이기는 걸로 나오는데, 이제 김종인 후보로 단일화가 되면 이제 양자 대결에서는 한 1% 정도 이기는 게 나오고 3자 대결에서는 이제 지는 결과가 나오니까 그것을 이제 국민의힘 측에서 이제 이렇게 조직적으로 대응을 하면서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선을 그 넘어선 것이 아니냐라는 이제 그런 입장인 것이죠. 그래서 뭐 둘 다의 입장에 이해가 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